여기는 강릉의 바닷가. 어머니의 죽이 그리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강릉의 한 작은 죽집에서 벌어진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했던 한 직원의 따뜻한 배려가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연 죽 한 그릇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릉의 바닷가 거리, 오랜 세월을 품은 듯한 한 죽집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릉 어머니 죽집이라는 낡은 간판은 이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소박한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주문대 앞에는 커다란 키오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죽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강릉의 유명한 죽집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곳도 많이 변했군요. 키오스크가 생겨버렸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의 디지털 기기는 여전히 낯설었죠. 박만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유심히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메뉴를 누르려 했지만 화면은 예상보다 민감했습니다. 한 번 누르려 했던 게 2번, 3번으로 인식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화면에는 전복죽 5그릇, 팥죽 3그릇, 닭죽 2그릇이 주문 목록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난 그저 전복죽 하나만 시키려 했는데. 박만수가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키오스크에서 결제 완료 소리가 들렸고 박만수는 깜짝 놀라 자신의 카드를 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손님, 주문하신 전복죽 5, 팥죽 3, 닭죽 2그릇 맞으십니까? 카운터에서 일하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만수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설명했어요. 아니요, 실수로 그렇게 됐어요. 전 전복죽 1그릇만 원했는데. 그 순간 매장 지배인인 오상훈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오상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죠. 손님,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환불은 어렵습니다. 가게 방침상 결제 후 취소는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만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이 많은 죽을 혼자 어떻게 먹나요? 오상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주문하실 때는 좀 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직원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28살의 김연주였죠. 연주는 오상훈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주문하신 죽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저쪽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오상훈은 박만수에게 창가 쪽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게 거액을 지불한 채 박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연주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연주는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연주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의 따뜻함을 알고 자랐어요. 집이 가난했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러운 한 끼를 차려주셨습니다. 때로는 배추 겉절이와 계란찜만으로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풍성했죠. 그래서일까요? 연주에게 음식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였습니다. 연주 씨, 이 죽 좀 서빙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3번 손님이 물리필 요청하셨어요. 동료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 앉아있는 박만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10그릇의 죽이 테이블에 가득했고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그중 한 그릇만 앞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였죠. 연주는 카운터로 돌아와 상훈에게 물었어요. 저 손님, 정말 환불이 안 될까요? 너무 많은 음식을 시키셨는데. 규정은 규정이야. 우리가 친절하게 해준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실수한 걸 우리가 왜 책임져? 오상훈의 냉정한 대답에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효율성과 매출만 우선시하는 이곳의 분위기가 때때로 그녀를 숨막히게 했죠. 그런데 우리 정책상 음식은 포장도 안 되잖아요. 저 많은 죽을 어르신 혼자 어떻게 다 드세요? 그건 손님 문제야. 우리는 손님이 주문한 걸 제공하는 것까지만 책임져. 감정 소비하지 마. 오상훈의 날카로운 말에 연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감정 소비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신경 쓰였어요. 마음을 쓰는 게 왜 소비일까요? 인간적인 배려가 어째서 낭비가 된 걸까요? 잠시 후 연주는 음식을 서빙하며 자연스럽게 박만수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박만수는 전복죽 한 그릇만 겨우 반 정도 비우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다만 이 음식들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음식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연주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죠. 혹시 포장해 드릴까요? 손님들 모르게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드실 만큼 드시고 퇴근 시간쯤에 오세요. 제가 남은 죽 포장해 드릴게요. 박만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오상훈이 연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퇴근 시간에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는 몰래 남은 죽을 포장했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만수에게 건네며 작게 미소 지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만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음식이 버려지는 건 저도 싫거든요. 박만수는 그런 연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청소부터 시작하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유리창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에서는 죽을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이 연주는 제일 좋았죠.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하며 연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다름 아닌 어제의 박만수였어요. 연주는 의외의 재방문에 살짝 놀랐지만 곧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포장해드린 죽은 맛있게 드셨나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어요. 이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연주는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타인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주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수제 과자가 들어있었죠. 제가 사는 동네 작은 제과점 과자인데 꽤 유명해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오늘은 제대로 메뉴를 주문할게요. 전복죽 한 그릇이요. 연주는 웃음을 참으며 키오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제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운터에서 오상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언짢음이 스쳤죠. 상훈은 곧장 연주에게 다가왔어요. 연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연주는 박만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어요. 어제 규정을 어겼죠? 남은 음식 포장해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게다가 그 손님, 어제 문제 일으킨 사람 아닌가요? 괜히 친절하게 대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우리 매장은 감정 팔아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기본 아닌가요? 게다가 음식이 버려지는 걸 막은 건데. 연주 씨, 이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긴 사업장이에요. 자선단체가 아니라. 규정은 지켜주세요.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건 사업장이고 그녀는 여기서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건 맞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까지 저버려야 하는 걸까요? 상훈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한테 가서 주문만 받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번만 넘어갈게요. 다음번엔 경고장 발부할 거예요. 연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만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박만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문 도와드릴게요. 연주는 키오스크 앞에서 박만수의 주문을 도왔습니다. 전복죽 한 그릇, 전통차 한 잔. 간단한 주문이었지만 연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업장의 규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연주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 질문에 연주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주는 박만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쁜 매장의 소음도 오상훈의 날카로운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 질문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 깊은 연결이 생긴 느낌이었죠. 네. 저에게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특히 죽 같은 음식은 더 그렇죠.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던 죽 한 그릇의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박만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그의 표정에 번졌어요. 맞아요. 좋은 요리는 재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집이 가난해서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쌀 한 줌으로 온 가족이 먹을 죽을 끓이셨죠. 그 맛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도 그 맛을 찾기 어렵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절, 가족의 식탁은 검소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풍요로웠어요. 연주 씨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적 없나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 텐데. 박만수의 질문에 연주는 쓰게 웃었습니다. 물론 꿈꿔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학원비도 비싸고 진입 장벽도 높고
게다가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요. 꿈을 포기하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연주 씨 나이가 몇인데요? 28이요. 아직 젊잖아요. 나는 40이 넘어서야 지금의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연주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낯선 손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상했고,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도 낯설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그랬죠. 연주 씨, 주방에서 찾아요. 동료의 부름에 연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박만수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연주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꿈을 포기하긴 너무 이르다. 정말 그럴까요?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자 박만수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이 비워진 그릇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맛있는 죽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식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박만수. 연주는 그 메모를 가만히 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연주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만수와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비록 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화려한 요리가 아닌 단순한 죽 한 그릇이라 해도 말이죠. 집에 도착한 연주는 오랜만에 요리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모아두었던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렸어요.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키오스크가 없었고 대신 연주가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각자의 사연을 담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 내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평소처럼 매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그 후로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와의 대화는 여전히 연주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혹 한가한 시간이면 그녀는 요리학원 홈페이지를 몰래 들여다보곤 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학원비와 바쁜 일정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연주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오상훈이 연주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주 씨. 저는 서울 테이블 위의 계절의 정세빈 셰프입니다.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의 계절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쉐린 스타를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런 곳의 셰프가 왜 이 작은 죽집에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정세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박만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굉장한 음식 철학을 가진 직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연주는 더욱 놀랐어요. 박만수가 이런 유명 셰프를 보냈다니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박만수 선생님이요?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이신데. 네, 그분은 저희 레스토랑의 단골이시자 음식 평론가이십니다. 그분의 추천은 늘 정확했죠. 음식 평론가라니. 연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많은 죽을 실수로 주문했던 평범한 손님이 알고 보니 유명 음식 평론가였다니요. 정세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연주 씨, 저희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력보다 철학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요. 연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죠. 그때 오상훈이 끼어들었어요. 정 셰프님, 갑작스러운 제안에 연주 씨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이죠. 여기 제 명함 드립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정세빈은 명함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박 선생님이 연주 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정말 오랜만에 진정성 있는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음식이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요리사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필요하죠. 정세빈이 떠난 후 사무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상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연주를 바라보았어요. 큰 기회네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연주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연주 씨, 솔직히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회예요. 여기선 죽이나 파는 곳이잖아요. 그쪽은 고급 레스토랑이고. 오상훈의 말에 연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감정 소비를 경계하며 냉정하게 일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싫으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게다가 연주 씨는 항상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잖아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이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제안에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연주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자신의 음식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에 가슴이 뛰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겼죠. 연주야,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연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녁 식사를 하며 연주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만수라는 손님과의 만남부터 정세빈 셰프의 제안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회구나. 내가 요리에 관심 많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엄마, 내가 과연 그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저 죽집 직원일 뿐이야. 고급 레스토랑이라니. 게다가 서울이면 집에서도 멀고 엄마 병원 다니는 것도 문제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 병원은 택시 타고도 갈 수 있어. 내 꿈을 위해 도전하는 게 엄마는 더 기쁘단다.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어릴 적 꿈꿨던 요리사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으로 요리책을 사서 읽었던 일, 고등학생 때 용돈을 모아 작은 요리교실에 다녔던 일, 그리고 대학에 가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접어두었던 꿈들.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다음 날, 연주는 평소처럼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고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어요. 박만수님, 오랜만이에요. 정세빈 셰프를 보내주셔서 놀랐어요. 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연주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결정은 하셨나요? 아직이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져요. 제가 과연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는 익숙한 환경이니까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두렵죠. 하지만 연주 씨, 가끔은 익숙함을 벗어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연주가 말없이 듣고 있자 박만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음식 평론가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40살이 넘어서야 내 진짜 열정이 뭔지 깨달았죠. 그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두려웠지만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실력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에 대한 진정한 마음은 쉽게 배울 수 없죠. 연주 씨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도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오상훈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연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매장 운영에도 중요한 인력이고, 굳이 서울까지 가서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계속 일하면 승진도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연주는 오상훈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여기서의 삶은 익숙하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상훈 씨. 그 말 듣고 보니 더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날 저녁 연주는 바닷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강릉의 바다는 언제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연주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렇듯 연주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망, 자신의 음식 철학을 펼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연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매장에 도착해 오상훈을 찾았어요. 상훈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조용한 매장에 앉았습니다.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꺼냈어요. 저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정 셰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요. 오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예상했어요. 연주 씨는 항상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은 거죠. 이해해요. 언제부터 일을 그만둘 생각인가요? 한 달 정도 후에요. 그때까지 대체 인력도 찾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할게요. 오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솔직히 말하면 연주 씨가 여기에만 머물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좋은 직원을 잃는 게 아쉬워서 붙잡고 싶었던 거죠. 연주는 오상훈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던 그의 모습 속에서도 나름의 배려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연주는 정세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을 듣고 정세빈은 기뻐했어요. 훌륭한 결정이에요, 연주 씨. 다음 달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주는 매장의 모든 일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어요. 새로운 직원도 채용되었고 그녀는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동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여기 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할인해 줄게. 서울 가면 우리 잊지 말고 유명해지면 사인도 해줘야 해. 동료들의 농담 섞인 응원에 연주는 웃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연주는 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릉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심을 굳히셨군요. 잘된 일입니다. 모든 게 박만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박만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연결해드린 것뿐이에요. 결정은 연주 씨가 한 거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고 연주는 그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설렘이 더 커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대화를 마치며 연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요. 박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 바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작은 죽집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연주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오르자 연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테이블 위의 계절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며 빠르게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정세빈 셰프는 연주의 음식 철학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겼죠. 따뜻한 봄날, 연주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박만수가 레스토랑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변함없는 미소로 연주를 반겼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하셨네요.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연주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그 도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만수는 그날 저녁 연주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맛본 후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놀랍군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음식이에요. 특히 저주.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코스의 첫 번째 메뉴는 어머니의 죽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전통 죽이었어요. 강릉 죽집에서의 경험을 살려 그러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한 메뉴였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기억이 제 요리의 근원이 되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박만수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주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저녁에 한 곳에 같이 가봐요. 연주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연주는 박만수와 함께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투자한 레스토랑입니다. 마음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연주는 놀란 눈으로 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레스토랑의 콘셉트는 위로가 되는 음식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요리를 추구하죠. 그래서 연주 씨에게 총괄 셰프를 맡아주길 부탁하고 싶어요. 연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1년 동안 연주 씨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요. 이곳은 연주 씨의 철학과 가장 잘 맞는 공간이 될 거예요. 연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연주는 정세빈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에 정세빈은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독립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연주 씨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셰프님께 배운 모든 것이 제 자산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한 달 후 마음의 식탁은 조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연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는 키오스크와 죽 한 그릇이라는 이름의 코스였어요. 현대 사회의 차가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메뉴였죠. 연주는 이 메뉴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철학을 담았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던 연주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봄이 깊어져 길가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가득 매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릉의 작은 죽집에서 키오스크 사용법도 모르던 손님을 도왔던 그날부터 지금 자신만의 주방에서 요리를 지휘하는 순간까지. 연주 씨, 테이블 12번에서 셰프를 찾으세요. 직원의 말에 연주는 앞치마를 정돈하고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12번에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오상훈과 강릉 죽집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우리 연주가 이런 곳의 셰프라니. 오상훈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평범한 죽집 직원으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연주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매개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주방으로 돌아온 연주는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그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강릉의 바다. 두 곳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의 요리 속에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연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끼 식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만남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성공과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매출이나 직급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온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